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특검이 신문을 시작했지만 최 씨는 재판장께 할 말이 있다면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자신은 특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서 지난번에 갑자기 자기 딸을 데리고 가서 먼저 특검이 증인 신문을 강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로 하여금 자신을 압박하는 제2의 장시호 만들기를 특검이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과거의 특검 수사에서 검사가 삼족을 멸하고 손자를 가만히 안 두겠다라면서 옛날 임금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가요, 그러면 왜 재판에 나왔냐라고도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휴정했다가 다시 재개했다가 재개 5분 만에 끝난 거죠. 네. 여러 차례 재개했는데요. 계속 증언을 하지 않아서 심지어 최순실 씨가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는데 자꾸 특검에서 물어보는 건 고역이라면서요. 고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냐라고 반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딸을 데리고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딸이 먼저 연락했다니까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네, CCTV를 봤더니 특검차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특검차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삼족을 멸하고 이건 거짓말이 틀림없다고 저는 검찰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검찰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이 프레임은 지속적으로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측에서 주장해왔던 프레임이죠. 그 헌재 판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과 대면 조사를 한다 안 한다 하려고 했는데 뭘 공개해서 안 한다느니 끊임없이 안 할 이유를 핑계를 댔잖아요. 네, 지난 겨울 한참 씨름이었습니다. 그때 쓰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되돌아보시면 최순실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김영재 의원의 부인 박지원 씨가 갑자기 자백을 강요받았다 하면서 과호흡으로 쓰러졌죠. 네,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한 거죠. 특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빨리 연기에 들어가가지고 특검이 아직 수사를 안 했는데 자백을 아직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자백을 강요했다고 쓰러졌고. 네, 응급실 가서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네, 바로 돌아왔죠 그 다음날. 그렇죠.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도 당시에 똑같은 주장을 했었어요. 이런 주장들. 그거를 뉴스공장에서 서석구 변호사 인터뷰 직전에 아마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잠시 후 인터뷰했더니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그 프레임 그대로는 겁니다. 특검 수사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태도이죠. 강압 수사, 한마디로 해서 강압 수사 프레임이고, 그래서 정당성도 없고 위법하다. 지금도 고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고문을 하는 방식이에요. 재판관 바로 앞에서 사람들 다 있는 듯 하는데. 네, 포괄적 진술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을 물어보는 방식으로서 거부하라고 했지만 그게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고문이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프레임이 딱 그렇게 잡힌 거죠. 강압적으로 우린 당했다. 그래서 다른 진술들도 그것은 강압에 의한 진술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고 거짓말입니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이고,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이제 재판이 아니라 구속 기한이 딱 한 달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8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면 만약에 한 달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일단 석방된 상태에서 이제 구속이 만료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네, 재판부는 8월 27일 전에 결론 내리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각 증인들이 제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삼성 쪽에서는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죠. 증언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도 나와서는 원래 여기는 질문을 받는 자리지 자기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판사도 물을 때가 있어요. 변호사나 검사가 서로 신문하고 반대신문하고 그런 사이에 자기 답변을 하는 자리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특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시호를 만들었고 삼족을 멸하고 막 하자. 그러면 재판장이 이게 그런 말을 했겠죠. 틀림없이. 여기는 질문에 답하는 자리라고.
네, 그렇죠. 왜 나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최순실 씨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언론들이 그걸 받아쓰기 원하는 거고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여전히.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관련해서 전해드리면요. 어제 장충기 전 사장과 이현수 국정원 전 기조실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 전 실장에 대해서 감찰을 벌이고 있다라고 SBS가 보도했는데요. 이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에 최순실 씨에게 국정원 기조실장 인선 청와대 문건 넘어간 적 있다 밝혀진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전 실장이 삼성을 위해서 감사원 인사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 먼저 감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지난 4월 달에 재판에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장충기 전 사장과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라는데요. 메르스 사태로 삼성병원에 대해서 감사 청구가 논의되던 2015년 7월 달입니다. 장충기 당시 사장이 이 실장에게 감사원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모 씨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삼성 사장과 그리고 국정원 고위 간부가 당시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을 감사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감사원의 사무총장 후보를 감사받을 대상인 삼성 사장이 그 사람 싫다고 국정원의 고위 간부한테 얘기하니까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알겠다고 그러면 풀어보겠다고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한 다음에 실제 사무총장이 누가 됐냐면 이건희 회장 변호사가 됐어요. 네, 싫다고 했던 사람이 결국 안 된 거죠. 이게 국가기관 인선을 사기업 사장하고 의논해가지고 사기업 시장이 싫다고 그러니까 바꿔준 겁니다. 네. 국정원도 사실 사무총장 인선에 개입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당연하죠. 상황입니다. 당연한데 그러니까 삼성이 국정원을 통해서 국가기관 인선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국정원은 기꺼이 삼성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고요. 삼성의 국정원이었던 거죠. 국가기관이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나를 운영한 거예요. 감사를 받을 대상이 감사를 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죠. 예. 감사원이 삼성병원을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감사원의 사무총장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라고 했더니 실제 이건희 회장 자기들 대장 변호했던 변호사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는 아주 큰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건데요. 뭐 그런 말들은 많잖아요. 삼성공화국이고 삼성이 맨 위에 있다고. 근데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기조실장이면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자리인데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기조실장 인선에 관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 기조실장이 최순실 씨의 입김이 들어간 기조실장이 아니냐, 원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다 엮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 감찰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말이 아니었어요. 다행인 것은 그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드러날 줄은 아무도 몰랐겠지만 어쨌든 감사원 사무총장도 삼성이 싫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더군다나 삼성하고 관련된 변호사가 그 자리에 가기도 하고 그런 게 밑에서 은밀히 움직인 게 아니고 사장과 고위 간부가 같이 의논해서 결정했다. 대단합니다. 네.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사실이 확인이 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를 왜 합니까? 그냥 수사 의뢰해야죠. 당연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자, 다음 순요. 네, 복구가 된 국정원 녹취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친정권 인사에게 국정원 예산을 이용해서 도와주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원세훈 전 원장이 4대강 사업과 지방선거 및 총선에 대한 적극 대처를 지시하면서 우호 세력에게 국정원 예산을 지원해줘라. 눈에 안 띄어야 되면 쿠션을 넣어서 지원해라. 이런 취지로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4대강 사업은 그렇다고 쳐요. 예. 당시,
일종 국가 사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방선거하고 총선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구한테 혹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냐 밝히면 이것도 대단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하나하나 국정원 관련은 대단히 은밀하게 진행됐고 그리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국정원 사건들은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해요. 이 사건들 하나만 따져도 요거 하나 그러니까 국정원이 당시 여당 지방선거나 총선에 국정원 돈을 써서 지원해줬다. 어떤 식으로? 네, 쿠션을 넣어서 그러니까 속칭 우회해서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밝혀져도 국정원 뒤집어 없어져야 되는 기관이에요. 이렇게 되면 너무 큰 사건들인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데 FBI가 예를 들어서 공화당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 CIA가 예. CIA가 돈을 써가지고 공화당 후보들을 당선시켜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일을 벌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국정원장이 하라는데 싫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겠어요? 그런 사건. 네, 물증이 또 하나 나온 겁니다. 자, 하도 문건이 많이 나와가지고 문건이 최근에 쏟아진 건 청와대가 첫 출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도스 사건, 선관 디도스 사건, 그때 특검팀에 줬어야 할 문건 700건이 고스란히 검찰 내에 잠자고 있다가 청와대로 바로 날아갔다.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들어간 거죠. 그 700건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국정원 TF가 출범한 이후에 복구하고 있는 문건들이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복구한 겁니다. 하도 문건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다 거기에 국정원이 거론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하실 텐데 문건이 하여튼 세 종류가 있다. 이미 2011년에 디도스 특검할 때 확보했던 문건이 이제 공개되기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국정원 TF가 삭제된 걸 막 복원하고 있는 거고요. 네, 원세훈 전 원장의 발언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300건으로 시작된 문건들 여기서 쏟아지다 보니까 뉴스가 계속 나오네요. 예. 하여튼 그 쏟아지는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예. 국정원의 고위 간부하고 삼성 사장이 국가기관의 인선을 자기들끼리 결정했다는 거. 그리고 국정원 예산으로 총선과 지방선거를 도와줬다는 거. 어떻게 도와줍니까 도대체?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도와줬다는 거죠. 이게 국정원 이제 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예산을 지원해주라고 했기 때문에요. 돈을 쏜 거죠. 예. 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특검이 신문을 시작했지만 최 씨는 재판장께 할 말이 있다면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자신은 특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서 지난번에 갑자기 자기 딸을 데리고 가서 먼저 특검이 증인 신문을 강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로 하여금 자신을 압박하는 제2의 장시호 만들기를 특검이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과거의 특검 수사에서 검사가 삼족을 멸하고 손자를 가만히 안 두겠다라면서 옛날 임금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가요, 그러면 왜 재판에 나왔냐라고도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휴정했다가 다시 재개했다가 재개 5분 만에 끝난 거죠. 네. 여러 차례 재개했는데요. 계속 증언을 하지 않아서 심지어 최순실 씨가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는데 자꾸 특검에서 물어보는 건 고역이라면서요. 고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냐라고 반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딸을 데리고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딸이 먼저 연락했다니까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네, CCTV를 봤더니 특검차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특검차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삼족을 멸하고 이건 거짓말이 틀림없다고 저는 검찰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검찰이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이 프레임은 지속적으로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측에서 주장해왔던 프레임이죠. 그 헌재 판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과 대면 조사를 한다 안 한다
하려고 했는데 뭘 공개해서 안 한다느니 끊임없이 안 할 이유를 핑계를 댔잖아요. 네, 지난 겨울 한참 씨름이었습니다. 그때 쓰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되돌아보시면 최순실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김영재 의원의 부인 박지원 씨가 갑자기 자백을 강요받았다 하면서 과호흡으로 쓰러졌죠. 네,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한 거죠. 특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빨리 연기에 들어가가지고 특검이 아직 수사를 안 했는데 자백을 아직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자백을 강요했다고 쓰러졌고. 네, 응급실 가서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네, 바로 돌아왔죠 그 다음날. 그렇죠.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도 들이 그걸 받아쓰기 원하는 거고,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여전히.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관련해서 전해드리면요. 어제 장충기 전 사장과 이현수 국정원 전 기조실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 전 실장에 대해서 감찰을 벌이고 있다라고 SBS가 보도했는데요. 이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에 최순실 씨에게 국정원 기조실장 인선 청와대 문건 넘어간 적 있다 밝혀진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전 실장이 삼성을 위해서 감사원 인사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 먼저 감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지난 4월 달에 재판에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장충기 전 사장과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는데요. 메르스 사태로 삼성병원에 대해서 감사 청구가 논의되던 2015년 7월 달입니다. 장충기 당시 사장이 이 실장에게 감사원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모 씨에 대해서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삼성 사장과 그리고 국정원 고위 간부가 당시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을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이제 재판이 아니라 구속 기한이 딱 한 달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8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면 만약에 한 달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일단 석방된 상태에서 이제 구속이 만료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네, 재판부는 8월 27일 전에 결론 내리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각 증인들이 제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삼성 쪽에서는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그렇죠. 증언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도 나와서는 원래 여기는 질문을 받는 자리지 자기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판사도 물을 때가 있어요. 변호사나 검사가 서로 신문하고 반대 신문하고 그런 사이에 자기 답변을 하는 자리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특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시호를 만들었고 3족을 멸하고 막 하자. 그러면 재판장이 이게 그런 말을 했겠죠. 틀림없이. 여기는 질문에 답하는 자리라고. 네, 그렇죠. 왜 나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최순실 씨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언론 당시에 똑같은 주장을 했었어요. 이런 주장들. 그거를 뉴스공장에서 서석구 변호사 인터뷰 직전에 아마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잠시 후 인터뷰했더니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그 프레임 그대로는 겁니다. 예. 특검 수사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태도이죠. 강압 수사, 한마디로 말해서 강압 수사 프레임이고, 그래서 정당성도 없고 위법하다. 지금은 고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고문을 하는 방식이에요. 재판관 바로 앞에서 사람들 다 있는 듯 하는데. 네, 포괄적 진술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을 물어보는 방식으로서 거부하라고 했지만 그게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고문이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프레임이 딱 그렇게 잡힌 거죠. 강압적으로 우린 당했다. 그래서 다른 진술들도 그것은 강압에 의한 진술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고 거짓말입니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이고, 어쨌든